16번. 자, 1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수분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걸 우리가 좀 그래프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그려줘야겠다. 자, 이 녀석의 두근, 즉 X축과의 교점이 모두 1보다 크고 싶다. 즉, X축과의 교점들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이때 x에다 1을 넣은 함수 f1은 뭐가 돼야겠어요? 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일단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없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중근도 허용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이, 여기서의 축하면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제 x의 개수 2k니까 x equal 마이너스 k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축이 어디에 있어요? 1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만들어지겠다. 자, 그럼 x equal 마이너스 k니까 축이, 즉 마이너스 k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구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대입을 한다면은, 첫 번째 조건, 얘는 우리 좀 쉽게 구할 수 있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오겠고요. F1이 0보다 크다. X에다 1 넣으면은 1 플러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되니까, 2K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 범위 두 개 나왔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써주면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B'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인수분해 하면은 뭐 K 플러스 루트 8, K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자 큰이죠. 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게 마이너스 루트 8인데 루트 8은 2루트 2로 볼 수 있죠. 작자 큰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 각각 우리 3개씩을 풀어서 나오는 범위가 3개가 나왔어요. K는 1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세 범위 우리 합쳐주도록 합시다. 우리 뭐 수직선상으로 그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 한 이쯤 놓을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그려줄 수 있고, 자, K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9면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얘가 마이너스 4.5니까. 그죠? 왼쪽에 여기서부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로 하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만족하니까 일단 공통 범위는 여기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친 녀석하고 또 뭐? 자, 아래에 있는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범위를 합쳐준 마지막 범위가 최종 범위가 되겠더라.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루트 2면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 둘 사이의 값, 한 이쯤 놓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9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더라.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루트 2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자, 세 개가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 되겠네. 이 부분이니까 뭐가 돼요? K의 범위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단 크고, 얘는 색칠 안 돼 있고, 마이너스 2루트 2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가져야겠더라. 얘가 1번의 정답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다음 2차 방식의 두 근이 이번엔 모두 1보다 작도록 하고 싶다. 그럼 얘는 또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더라? 자, X축과의 교점들이 모두 1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작고 싶으니까. 자, 이때 X에다 1을 대입한 우리 F1의 식은 어떻게 돼요? 얘도 근데 양수값을 띠네. 그리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겠네. 근데 1번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 돼요? x equal 2k가 되게 생겼죠. 이거 2차 함수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x equal 2k인데
이 k가 여기다 쓸게요. 이 k가 1보다 왼쪽에 있어야겠다. 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분이 모두 1보다 작겠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k는 1보다 작다. 얘는 쉽게 우리 풀어줄 수 있으니까 k는 2분의 1보다 작다 풀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f1은 0보다 크다. x에다 1 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4k 플러스 5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식 정리하면은 5k는 작다 6보다 나오죠. k는 5분의 6보다 작다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은 얘도 짝수공식 쓰면은 b'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제 식 좀 정리하면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4, 1, 5, 1 여기 마이너스 5 붙으면 되겠더라.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4k 플러스 5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니까 작작 큰큰이고 범위 구하면 어떻게 돼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범위 구해준 거 각각 공통범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더라. 수직선상으로 그리면 먼저 k는 2분의 1보다 작아야겠고 2분의 1 한 이쯤 그릴까요? 2분의 1보단 작고 그리고 k는 5분의 6보다도 작다. 5분의 6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쯤이 한 5분의 6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먼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2분의 1하고 5분의 6 사이가 1이죠. 여기다 1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죠?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쯤에 마이너스 4분의 5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네. 그럼 상수 k 값의 범위 뭐가 된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가져야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3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번엔 두근 사이에 1이 있고 싶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도 우리 그래프상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야겠다.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두근이 존재를 해야겠고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건 뭐예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인 f1이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작아야겠고 사실 f1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왜? 판별식은 얘를 풀므로써 판별식은 자동적으로 0보다 우리 크거나 같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축 같은 경우는 x 이퀄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던지 오른쪽에 있던지 상관이 없더라. 따라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건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하고 싶다 하면은 f1이 0보다 작다 얘만 풀어주면 되게 됩니다. 자, x에다 1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나오겠고요. 그럼 이 k는 2보다 작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7번. 자,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을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7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자, A하고 B의 대소관계를 보면은 A가 B보다 클 때 A에는 C를 더해주고 B에는 D를 더해줬죠.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A, B, C, D는 다 양수이고 A 플러스 C라는 건 최대값 플러스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따로따로 본다면 큰 것끼리 더해준 거고 B 플러스 C는 작은 것끼리 더해준 거니까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해준 게 더 숫자가 커지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니까 만약에 A, B의 관계가 A가 2고 B가 1이고 C가 뭐라 할까요? 4고 D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 1이고 4, 1이니까 대소관계 위에 17번 문제에서의 대소관계는 만족을 하지만
2번 보기에서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해요? 2-4면 -2고 1-1이면 0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네. 따라서 2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예외가 다시 시작하니까 틀린 얘기. 자, 17번에 일단 정답 하나는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A 곱하기 C, 얘는 B 곱하기 D보다 크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우리 만약에 A, B, C, D에 양수, 음수 조건이 없었더라면은 거짓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A, B, C, D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큰 것끼리 곱해준 건 작은 것끼리 곱해준 것보다 당연히 크게 되더라. 따라서 17번에 3번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4번도 이제 2번하고 같은 얘기죠. 곱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양수니까 가능하지만, 자, 우리 그대로 2, 1, 4,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C분의 A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D분의 B는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고 2분의 1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4번도 틀렸네. 예외가 발생을 하네. 자, 일단 17번의 정답 2, 4번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항을 다 넘겨줄게요. 항 넘기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AC에 AD 넘어가면 마이너스 AD, 거기에 플러스 BD에 BC 넘어가면 마이너스 BC가 0보다 크다 나오겠죠. 앞에는 A끼리, 뒤에는 B끼리 묶어주면, 마이너스 B로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앞에는 A에 C-D가 되고, 마이너스 B로 묶으면은 C-D 이렇게 되니까 C-D가 공통이 되네. 다시 쓰면 뭐다? A-B 곱하기 C-D가 돼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보면은 A가 B보다 크니까 A-B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C가 D보다 크니까 C-D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항상 양수다. 당연한 얘기가 되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얘기다 라고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을 때,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 유지가 될 때, 자, A는 B보다 크다는데 양쪽에 같은 수로 나눠줬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 때다? 양변에 똑같이 음수로 나눠줬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C는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양수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2번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A는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고 B는 2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2가 1보다 큰데 A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고 B분의 1은 2분의 1이 되니까 아무리 양수가 숫자가 작아져도 음수보단 큰 숫자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즉 예외가 존재를 하니까 2번은 틀렸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자, 다음과 같이 대소관계가 유지되면 서로 역수치를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대요. 지금 보시면 A가 B보다 큰데 이번엔 역수치를 했더니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커지더라. 왜? 양수니까. 만약에 마찬가지로 A, B의 양수 조건이 없었으면은 항상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A, B가 모두 양수이고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분의 1은 무조건 B분의 1보다 작게 되더라. 이거에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 3번 되겠고요. 계속 이어서 보면은 4번은 A가 B보다 작고 음수인 A, B가 모두 음수이면은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된다? A제곱은 B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음수 관계에서는 A가 B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절대값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의 제곱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고 플러스 상태인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X축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일수록 제곱값이 커지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X축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건 절대값이 크다는 거니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니까 A제곱은 자연스럽게 B제곱보다 커야겠더라. 따라서 4번도 틀렸네요. 뭐 예시 들린다고 하면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자, 앞에서의 대소관계는 만족하지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1이고 1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4가 월등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5번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양면에 똑같은 C를 곱한 건데 지금 여기서 C의 부호 조건이 없죠. C가 음수면 당연히 부동화 방향 바뀌어야겠고 C가 양수면은 이 부동화 방향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C의 부호가 없으니까 얘도 틀린 얘기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우리 19번 한번 봅시다. 자, 세 실수 A, B, C가 다음 식을 모두 만족시킬 때 보기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C로 앞에 두 개는 C로 묶으면 되겠다. C로 묶으면 C에 A-B에 뒤에 있는 거 두 개는 마이너스 B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A-B 이렇게 쓰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쓸 수 있겠고 A-B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B 곱하기 C-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C-B 우리 좀 보기 불편하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써주자. A-B 곱하기 B-C 이렇게 쓰고요. 부동호 방향 이렇게 반대로 해서 0보다 크다 만들어줍시다. 자, 그리고 이때 뒤에 있는 식은 A로 묶어버리면 되겠네. A에 B-C가 0보다 작다 만들어버리면은 자,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의 부호가 각각 어떻게 되면 되겠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하면은 0보다 크다 만들 수 있죠. 자, 또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도 0보다 크다 양수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다. 자, 근데 B-C가 양수면은 뒤에 있는 A 곱하기 B-C에서 B-C도 양수가 돼야겠고 둘이 A 곱하기 B-C를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돼야겠다. A는 음수가 돼야겠다. 자, B-C가 음수인 경우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B-C가 음수가 되니까 A는 양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한번 우리가 각각 식을 풀어주면 A-B가 양수가 되려면 A는 B보다 크다. 그죠? 그럼 B-C도 양수가 되려면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때 A는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크다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즉 우리 첫 번째 조건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A, B, C에 대해서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더라 라는 범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때 A는 0보다 크다. 나머지 B, C의 부호는 모르지만 A는 0보다 크다가 완성이 되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조건 A-B가 음수가 되려면 A는 B보다 작다 나와야겠고요. B-C가 음수가 되려면 B는 C보다 작다 나와야겠죠. 자, 이때 A는 양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세 개의 범위를 합쳐주면 두 번째 조건에선 범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A가 여기서 위에서 제가 잘못했네요.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여기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음수니까. 그죠? 그럼 A가 여기서 음수가 돼야겠고 A가 음수일 때 A, B, C의 대수관계는 이렇게 성립된다라고도 반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죠. A가 이때가 양수일 때 조건인데 양수일 때 조건 앞에서 두 개 합쳐주면 뭐가 돼요? A가 제일 작으니까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되더라. 즉 우리가 주어진 범위를 좀 해석을 한다는 뭐예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될 때는 A가 음수니까 셋 다 음수가 돼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제일 큰 수가 음수니까. 또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될 때는 A가 양수니까 제일 작은 수가 양수니까 셋 다 양수가 돼야겠다. 즉 A가 음수일 땐 셋 다 음수고 A가 양수일 땐 셋 다 양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 항상 성립하는 거 찾으면 기억 A, B, C의 곱은 항상 양수다 이렇게 했는데 셋 다 음수가 될 때 첫 번째 조건에서는 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니은 C가 음수이면 우리 나머지 두 개도 음수가 된다. 조건 1에서 알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 디귿 B는 A와 C 사이에 있다. 1번 조건에서도 A와 C 사이에 B가 존재를 하고요. 2번 조건에서도 A와 C 사이에 B가 존재를 하네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된다. 19번에 니은 디귿 맞네요. 4번 됩니다.